이제 오늘은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 탄소 배출권, 뭐 탄소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기업을 이제 정성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 배출 부채라는 게 재무에도 반영이 될 거라서 이제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EU가 발표한 탄소 국경세만 보더라도 뭐 이건 이제 추정치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그 탄소 배출로 인해 과세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향후 원자재를 보는 관점 역시도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 이 탄소 중립이라는 변화 때문에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원자재를 쓰는 양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탄소 배출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원자재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년 말에 상장한 그 크레인쉐어즈의 글로벌 탄소 ETF라는 건데 이제 상품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 배출권의 선물 비중이 좀 크고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비중이 좀 큰 상품인데 그 상승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작년 10월, 11월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이 시점부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아직까지 신재생 그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가해져서 수요가 높아져 버리면 결국에 이런 탄소 배출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르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전 세계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면을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정책이 바로 이 탄소 가격제입니다. 이 탄소 가격제라는 거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여해서 이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업에게 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으니까 이제 너네 기업이 이 환경 오염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기 싫은 기업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탄소 가격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ETS라 해서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탄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배출권 거래제가 대표적인 이 탄소 가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어떤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딥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아무튼 현재 이 시장에서는 탄소세보다도 이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거래가 될까요? 제가 이미지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그 매년 이제 배출되는 탄소, 그러니까 배출 총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년 얼마나 배출할지 이제 이에 대한 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이 탄소 배출 대상이나 기업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탄소를 배출하도록 허용된 할당량을 유상이나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상으로 이제 유상 할당을 한다는 건 정부가 기업들끼리 이렇게 입찰 경매를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무상 할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기업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기업들한테 이제 유상으로 탄소 배출권 구매를 강요해 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에 좀 자극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재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무상할당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방향은 이제 유상할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지급받은 기업의 경우 이 할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배출한 어떤 그 수량만큼 부족분을 구매해 와야 되고 또 할당받은 것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을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랑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각각의 100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A라는 회사가
실제로 배출한 양은 80이고 B라는 기업은 이제 120을 배출을 했다면 이제 이 B는 20을 초과했으니까 20만큼의 이제 어떤 그 배출권을 A로부터 이제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A 기업은 20만큼의 배출권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기업은 20만큼의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A 기업처럼 이제 배출권을 파는 기업이 만약에 적으면 당연히 이 배출권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은 이 B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약간 과장해서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도 이 탄소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네, 이 기사는 이제 기아랑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제 각 기업에 배정된 이 탄소 배출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비싼 가격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내용의 기사를 보시면, 네, 이제 올해부터는 기업이 시장에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상 할당으로 사야 되는 것도 부담인데 공장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장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이 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극단적인 좀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탄소 배출권 ETF를 사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 기업으로 보면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제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추후에 가까운 미래에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